안녕하세요, 송스티비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 인생은 60부터라는 노래도 있죠. 10대에는 사춘기라는 성장통을 겪지만 50대쯤에 겪는 여성들의 성장통이 있습니다. 바로 갱년기인데요. 50대 동창회 모임에 가면 항상 오르는 인기 메뉴죠. 동창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입에서 맴돌아 멋쩍은 미소를 짓기도 하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화장실을 몇 번 갔느니 얼굴은 또 왜 이렇게 화끈거리고 땀은 또 왜 이렇게 나는지, 화나고 섭섭하고 짜증나고 이게 폐경인가 갱년기인가, 호르몬제는 먹는지, 병원은 어디가 좋고 하면서 밤을 새도 모자랄 얘기를 쏟아내죠. 요즘은 조기 폐경도 늘어나서 40대 초반부터 생리가 끊기고 갱년기 증상이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준비 없이 갱년기를 맞이하면 급격한 신체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여자로서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상실감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두 번째 성장통, 갱년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생리 불수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4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데, 폐경은 평균적으로 49세, 보통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진행이 되는데요. 난소의 기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기 때문에 폐경 시기는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불법 경험이 없거나 난소 수술이나 자궁 절제술을 받은 여성, 항암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 등은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폐경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생리 패턴에 이상이 오면 갱년기 증상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느 날부터인지 컨디션이 떨어지고 하나 둘씩 아픈 곳이 늘어나면 이 병원 가서 약 먹고 저 병원 가서 약 타고 결국 나아지는 거 없이 양말 삼더미처럼 늘리다가 갱년기 증상임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 증상은 시기에 따라서 초기, 중기, 후기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혹시 내가 벌써 폐경, 갱년기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들렀다가 청천벽력 같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심한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일하는 여성보다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온 전업주부들이 우울증을 심하게 겪는데요. 주위의 지인을 만나 어렵게 얘기를 꺼내면 여성 호르몬을 권유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여성 호르몬을 적극 권유하죠. 하지만 호르몬제는 난소암이나 자궁경부암 같은 여성암 발생 위험도를 올립니다.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경우, 급성 담낭 질환이나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부정맥 혈전증 등의 혈전 질환이 있는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지인은 갱년기 증상으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몇 년 동안 복용하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호르몬을 끊은 분도 있어요. 호르몬제를 드실 경우에는 부작용의 심각성도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호르몬 요법의 또 다른 문제는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열감이나 질 건조, 그리고 땀이 뚝뚝 흐르는 이런 증상들, 당장이 불편한 증상들이 나아집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다른 증상까지 보태져서 신경과 약이나 피부과 약 등등의 약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호르몬을 중단하시면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2002년 미국 보건원에서 50세에서 79세 여성을 대상으로 5년간 임상 실험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골다공증이나 성욕 감퇴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을 복합 투여하는 호르몬 요법은 유방암과 혈관 내의 혈전을 증가시켜서 심장병과 뇌중풍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치료를 받은 후에도 피로나 신체 컨디션, 기분이나 기억력, 수면 등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치료 전과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죠. 단지 안면 홍조와 수면 장애만 덜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보통 50대에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는데 부작용도 높고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호르몬을 유지해서 남은 50년을 살 순 없잖아요. 인위적으로 몸을 조절하는 것보다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슬기롭게 이 시기를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슬기로운 갱년기 생활을 위한 영양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는 종합영양제입니다. 갱년기 증상은 개개인마다 편차가 다른데요. 갱년기 여성의 75%는 가벼운 증상만 느끼고 지나가지만 25%는 심할 상열감, 과다한 땀 분비, 불면증이나 우울감 등의 극심한 증상으로 대인관계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피로감이 심해져서 면역력과 저항력이 떨어지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사람마다 신체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체질적으로 강하거나 젊어서부터 몸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신 분, 그래서 몸에 독소가 적고 항산화가 잘 되시는 분들은 증상을 가볍게 느낍니다. 즉 몸의 컨디션이 올라가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신체 컨디션을 올려주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은 파이토케미컬입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은 석류나 칡에도 이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죠.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특히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특유의 흥분을 완화시키고 골다공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깨 결림이나 얼굴 홍조, 손발 저림, 떨림, 식은땀 등의 증상을 개선하고 완화시킵니다. 또한 대두 속의 엽산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해서 우울증을 가라앉히고 불면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GLA 감마리놀렌산인데요. 달맞이꽃 보라지유에 포함된 감마리놀렌산은 폐경기, 갱년기 여성들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GLA는 혈관벽을 확장시켜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역할을 하죠. 네 번째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입니다. 대한폐경학회에 따르면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골소실은 마지막 생리 1년 전부터 급속히 진행됩니다. 폐경 후 10년 안에 전체 20%의 골 손실이 일어나죠. 여성 호르몬은 뼈의 강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경 후에 칼슘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단백질과 칼슘이 필요한데요. 뼈의 강도를 높이려면 비타민 D 또한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는 수면에도 도움을 주죠. 갱년기 증상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은 갱년기 증상의 우울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갱년기 이후 모든 여성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률이 올라갑니다. 오메가3는 혈관 내의 혈전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여성의 생식의 의무가 끝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다해서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폐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여성 호르몬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몸으로 재편성됩니다. 이 혼란의 시기가 바로 갱년기이죠. 폐경 후 3년이 지나면 모든 여성은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퇴행성 골관절 질환의 위험군이 됩니다. 갱년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시면 폐경기를 기점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지금 별다른 증상이 없다 하시더라도 폐경 전후 3년 동안은 몸을 보강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인둥지 증후군을 느끼는 주부들이 심한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무언가 관심을 돌릴 만한 일을 찾거나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해본 게 없어서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일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폐경 이후의 여성은 남성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져서 진취적이고 추진력 있는 적극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갱년기는 여성으로서 인생을 마치는 마침표가 아니라 50년 동안 돌보지 않은 내 몸을 되돌아보고 재정비해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남편 아이들 뒷바라지에 지금까지 애 많이 쓰셨어요. 이제 내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만 하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